EPL이 개막하고 3경기를 열심히 달려온 지금 리그는 한 주 쉬고 A매치가 진행이 됩니다. 빌라는 최대 승점인 9점 중에서 6점을 확보하며 작년의 전력과 비교해서 현재는 조금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에 비해 아주 안정적인 출발을 알렸는데요. 결과로만 따졌을 때는 괜찮은 성적이지만 이긴 경기 2경기를 들여다보면 모두 2대1 승리로 실점은 무조건 하나 발생했으며 다득점하는 경기도 없었고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A매치 기간은 앞서 말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중요한 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진행되었던 리그 3개의 경기를 평가하며 베스트, 워스트, 부상 관련 소식과 9월에는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막전 징크스 완파. 개막전은 아주 성공적인 출발이었습니다. 19-20 시즌에 승격한 뒤부터 지금까지의 개막전 전적은 1승 4패로 빌라의 개막전은 비기면 잘한 거다 라는 말이 팬들한테서 나올 정도로 성적은 처참했으며 웨스트햄 원정에서의 약세와 더불어 이번 시즌 이적시장에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와 보강한 웨스트햄 상대라서 개막전을 기대하는 분들보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과는 다르게 이번 이적생인 오나나가 4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골을 넣으며 기세를 보여주었고 매티캐시가 박스 안파울을 범하며 PK로 1점을 헌납했지만 교체로 들어온 존 두란이 결승골을 넣으며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는 핵심 자원이었던 더글라스 루이스와 부상당한 카마라가 빠진 자리를 오나나와 틸레만스가 잘 메꿔주었고 필드골이 아닌 PK골로 1점을 헌납, 그리고 개막전 징크스를 이겨냈다는 점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경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기, 한 끗 차이. 두 번째 경기는 작년 빌라 상대로 더블을 당했던 아스날과 만났습니다. 서로 포메이션과 운영 방식이 작년과는 많이 다르지 않았기도 했고 우리는 작년과 다르게 이번 개막전에서 승리하며 선수 영입 효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스날 상대로는 할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결과는 0대2 패배로 복수당했습니다. 경기는 빌라 선수들의 아쉬운 골 결정력과 아스날의 골키퍼인 데이비드 라야가 여러 슈퍼 세이브를 하며 빌라에게 1점도 주지 않았고 그 기회를 살려 아스날은 2번의 득점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라야가 이날 경기에서 너무 잘해서 빌라 팬들의 속이 타들어가는데 더불어 와킨스가 2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허투루 날려서 팬들의 속은 타다 못해 흰재만 남게 된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와킨스의 큰 기회 놓친 걸 빼고 본다면 압도당해서 진 게 아니라 한 끗 차이로 진 느낌이라 경기력이 좋지 못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경기,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경기. 이 경기는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경기였습니다. 초반 16분에 베일리가 부상으로 나가서 좌우측 윙을 램지와 맥긴으로 구성하며 기존 계획을 틀었고 틸레만스와 오나나가 전반전에 옐로카드를 받아 뛰었기 때문에 중원도 소극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서 공을 쉽게 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잘 계산된 세트피스 골과 교체되어서 들어온 존 두란이 한 골 더 넣으며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는 득과 실이 존재하는 경기였는데 득은 틸레만스가 모든 경기에서 기복 없이 오나나와 함께 중심을 꽉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보가드, 네델코비치 이렇게 어린 유망주들이 성인 무대에서도 잘 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점에서 득이라고 생각했고 실은 베일리가 부상당하면서 스피드와 돌파를 할 수 있는 오른쪽 윙어가 전멸했다는 점과 언제 복귀할지 미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의 제일 큰 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기는 이겼지만 챔스를 앞두고 베일리를 잃은 점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한 경기였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정리. 승점은 총 9점에서 6점을 획득하며 결과로만 봤을 때는 좋은 출발이나 3경기 모두 다 실점을 했고 격차를 벌이는 큰 스코어도 안 나왔으며 챔스를 앞두고 부상자가 벌써 3명이나 속출해서 총 경기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 내렸습니다. 베스트 선수는 중원을 잘 틀어막고 2골도 넣은 오나나로 선정했고 워스트 선수는 아직 한 골도 못 넣고 빅찬스도 2번이나 놓친 와킨스로 뽑았습니다. 부상 업데이트. 현재 부상자 명단은 베일리, 필로진, 캐시, 부엔디아, 카마라, 밍스 이렇게 6명입니다. 베일리와 필로진은 복귀 미정, 캐시는 4에서 5주 사이로 복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엔디아는 U21 경기에서 폼을 올리고 있는 중이고 카마라와 밍스는 곧 복귀할 수 있다고만 들었지 정확한 날짜는 미정입니다.
베일리와 필로진 캐시는 최근에 부상당해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번 시즌 부상자들의 빠진 스쿼드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시가 부상당한 뒤 후보는 네델코비치와 보가드가 후보로 있지만 워낙 어린 유망주 2명이라 나중 가서 폼이 무너질까 걱정이고, 베일리 부상 이후 다음 후보 선수는 필로진인데 필로진마저 부상을 당해서 우측 윙은 자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최근 U21에서 골을 넣으며 부상 이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엔디아가 곧 복귀해서 우측 윙을 볼 것이라 예상되고, 좌측 우측 중앙 할 것 없이 다 뛰는 맥긴이 그 뒤를 받쳐줄 것이라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우려. 이제 챔스도 병행하는 아스톤빌라의 일정은 아주 미쳤습니다. 15일 에버튼전, 18일 챔스 영보이스전, 21일 울버햄튼전, 25일 리그컵 위컴전, 29일 입스위치전, 10월 3일 챔스 미넨전, 10월 6일 맨유전. 챔스가 작년보다 2경기 더 치러져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수들에게는 일정이 박싱데이 못지않게 죽음의 일정입니다만, 되려 팬들한테는 A매치 기간으로 인해 2주 정도 클럽 경기를 보지 못한 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행복한 일정이기도 하죠. 우리 팬들은 빌라가 챔스를 뛴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기도 하실 겁니다. 저도 지금 완전 설레고 있어요. 하지만 설렘 뒤에는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리그 3경기만 뛰었음에도 3명이 부상당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죽음의 일정을 소화하다가 부상자가 많이 속출해서 리그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과, 챔스 경기 성적이 혹여나 좋지 못해 8경기가 아닌 10경기를 뛰어서 챔스와 리그 둘 다 성적을 잘 못 내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걱정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챔스도 여러 번 진출시킨 에메리가 있어서 믿고는 보겠지만 부디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간만에 나가는 챔스, 숨어 있으시는 팬분들도 나와서 같이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업 더 빌라.